예,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작년까지 정말 거침없이 아마 작년 10월, 11월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전국 최대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때 많이 좀 놀랐죠. 그런데 그게 거품이 되어서 지금 당장 마지막 작년과 올 초에 묻지마 투자하신 분들 가슴이 지금 매우 힘들고 또 그분들이 또 역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뭐 20대, 30대 분들 정말 서울에 투자한 분들은 몇 분 안 되겠죠. 서울에 연끌이 해가지고 20, 30대가 샀다라는 것들 뭐 언론상으로는 많이 듣고 있고 보도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20, 30대 연끌이 하신 분들이 정말 서울의 아파트, 주요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좀 대출을 받아서 좀 엉뚱한 데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서울 멀리 이 지방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가서 많이 봐가지고 서울에 과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소위 빌라들은 얼마나 내렸나 봤더니 그리고 얼마나 거래가 안 되나 봤더니 사실은 보이지 않게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빌라들은 가격이 참 많이 올랐다. 전체적인 가격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볼 때는 뭐 땅값 상승도 있겠고 또 건축비 상승, 그다음에 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좀 저렴한 투자처로 옮기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을 좀 1억으로 빌라 투자를 해서 1억으로 빌라 투자해서 5억 올랐다. 말이 돼? 라고 저는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조금 요즘은 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 좀 흥미롭게 쉬운 제목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은 여기가 2013년 정도라고 한다면 가격이 내리고 바닥이 져서 많이 이렇게 올라서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좀 내리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래서 아파트의 곡선은 이렇게 나온다면 빌라 시장을 좀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오를 때 오르진 않았어요. 뭐 별로 오르지 않았고 물론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평균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봤을 때 빌라들은 오히려 좀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전국으로 얘기를 하면 부동산 세계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이라는 데에 압축, 서울 시내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빌라들은 제가 전국 서울의 25개구를 좀 열어봤더니 여전히 안 오른 지역들도 여전히 좀 많이 있고 반대로 그 땅값, 단독주택 지분값들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평균 빌라의 가격들은 이런 식으로 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동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지고 그냥 단독주택 재개발 그래서 모아주택, 가로주택 사업 역세권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신속통합기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 지역을 보면은 안 오르다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 있고 또 다른 지역 안 오르다가도 이게 급격히 올라가고 또 급격히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주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한 곳을 보면은 일반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지역에서 재개발로 가거나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봤는데 가격이 참 많이 탄탄하게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거래의 주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물론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직접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자녀분들 이런 자녀분의 미래를 위한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난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지역들도 한번 보고 그냥 평범한 지역들도 봤는데 그냥 새 거일 때는 가격이 좀 높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내리고 노후도가 진행된 데는 거래량도 없고 가격이 안 오른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니까 경매 같은 걸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몇 천만 원 들어서 또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젊은 층들이 좀 들어간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아니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 그리고 편의시설 사용 문제, 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대규모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더라.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부분들은 거래도 뜸하고 매각 일단 전세나 월세 수요도 많지가 않고 정말 어쩌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도 거래량도 없고 거래가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많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하나 사놨다가 자기가 나중에 대도심 서울이나 이런 데 사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오히려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데 전세는 그나마 좀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역전세나 이제 많이 나고 있는데 전세 가격 못 받을까 봐 오히려 월세 정도를 살거나 아니면 LH를 통해서 안심전세 이런 쪽으로 선호도가 좀 있었고 정말로 지방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어렵고 거래도 안 되더라. 가격마저도 하락을 해도 거래가 안 되더라는 걸 많이 느꼈다라는 걸 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느꼈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어렵게 잡았네요. 1억으로 빌라를 투자해서 5억을 벌었다. 실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예 여러분도 이제 국토부에 가셔가지고 실거래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연립주택, 다세주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관심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에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 좋은 지역을 투자를 하려면 먼저 재개발이 항상 중요한데 구역 지정이 된 지역과 그리고 지정이 되지 않은 노후 주거지의 예정지를 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재개발이 구역 지정된 지역의 가격을 국토부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가격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예정지는 아직 가격이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가격이 오른다. 얼마큼 오를 거냐 목표가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지정된 지역의 목표가를 정하고 노후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된 건물과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모집단이 100가구를 한다면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것은 만약에 30년 이상 된 게 20%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제외된 건물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노후도가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후도 계산을 해서 이 지역의 구역 지정되는 예정 날짜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노후도를 계산하는 게 쉽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와 좀 상의하셔가지고 예상하는 게 좋겠거나 아니면 현지 공인중개사 아니면 가칭 추진위원들이 진행돼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거기는 노후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항상 보면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노후 주거 지역 내에는 신축과 구축이 있는데 항상 갈등하죠. 신축을 살까요? 구축을 살까요?를 고민하시는 분 있는데 항상 1순위는 물건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신축과 구축이 공존하고 있다면 먼저 신축이 1순위죠. 왜냐하면 신축은 조금 비싸더라도 전세 가격이 높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세입자가 잘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내 투자금을 가장 줄여야만 가성비가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축은 괜히 가격만 비싸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축은 개발이 되고 신축은 재개발이 안 될 거라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신축은 항상 그 지역 전체의 평균 노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축이 이런 데가 만약에 바뀌어 있다고 할게요. 신축은 파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했는데 전체 노후도는 맞는데 신축이 중간중간 끼어 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신축을 빼고 쉽게 말해서 재척을 하고 개발한다고 막 추진이나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얘를 빼고 갔을 경우에는 우선 협박요구 될 수 있겠지만 빼고 나면 전체 개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라든가 빼고 나면은 이 구역 설계상의 그다음에 도시 구성상의 문제로 빼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신축들은 늘 전체 평균 노후도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포함이 된다. 재개발에 포함이 된다. 신축. 그래서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꼭 초짜들, 잘 모르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빼고 간다, 뭐 재척한다 이런 쉽게 말해서 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신축을 사면 신축이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신축 사면은 먼저 전세 가격이 높으니까 들어가는 투자금이 낮고 나중에 여기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그 구축이나 신축이나 평가를 받죠. 땅값은 다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죠. 땅값, 땅의 감정가. 그러나 내가 보상에 따른 감정가는 신축이 더 훨씬 비싸겠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쳐주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국토부에 들어가셔서 먼저 그냥 막연하게 너무 많은 가격을 조사를 하시면 여러분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개발에 구역 지정된 거에 번지들을 몇 개 샘플들을 따가지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몇 프로가 올랐는지를 확인하시는데 구역 지정일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것은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무슨 몇 구역에 예를 들어서 뭐 신길 2구역에 몇 번지는 언제 구역 지정이 됐고 조합 언제 인가가 났고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났고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죠. 아니면 잘 모르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가서 보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정지와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 시와 조합 인가 시의 가격들을 적어도 뭐 엑셀표든 아니면 어디에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메모해가지고 가격이 얼마 올랐구나를 체크를 하시면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그 아이디어가 곧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전용 대지 6평의 전용 13제곱미터 뭐 13평 대지 13평에 뭐 전용 13평 15평은 나오겠네요. 그죠? 2014년에 1억 8천 하던 것들이 불과 한 8년이 지나서 8억이 된 것들이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신길동입니다. 신길동은 노후 주거지가 좀 심각했던 곳이죠. 그래서 신길 뉴타운 시작을 돼서 반쪽짜리로 신길 뉴타운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길 뉴타운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영등포 역과 연결되는 그런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이지요. 한번 볼까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되면 특히 빌라 같은 경우 투자하기가 많이 힘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역이 어떤 형상으로 바뀌고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군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가격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흑성 뉴타운 하면은 여기 신풍역과 보라매역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의도 갑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도림 사거리 역에 안산역 들어오고 여기 가로주택 사업 공공 신길 2구역 요 온통 공공 재개발로 막 들어오죠. 이 지역의 가격들이 무려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여기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올랐죠. 뭐 1억 5천 하던 것들이 뭐 7억 정도. 그래서 심지어 400에서 약 50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이자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만약에 지금 현재 연이자 10%짜리를 쓴 사람이 내가 1억 또는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투자했다 할게요. 2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5억을 벌었다고 한다라면 10%면 2천만 원씩 8년 28에 16 10%면 엄청난 이자인데 그냥 1억 6천을 투자해서 내가 5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래도 3억 3천 남는 장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자가 매우 낮았었으니까 1억 8년 동안 이자 낸 게 1억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리 역풍이 불고 역전세나 힘들다 하더라도 많이 안심하고 있죠. 누가 안심하고 불안하죠? 이 2021년, 22년 끝물에 아파트 산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이 이전에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10억, 5억 번 사람들은 그다지 불하지 않고 아이 속상해. 내가 10억 오른 줄 알았더니 5억 빠졌네. 5억밖에 오르지 않았네. 속상함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2022년 초, 2011년 말에 사신 분들은 많이 속상할 텐데 이렇게 사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심심해서 아파트 국토부에 좀 여러 군데 좀 주요 아파트를 이렇게 좀 거래 개수를 찾아봤거든요. 그다지 몇 개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 안 팔았나 이렇게 보니까 살 사람 너무 비싸서 살 사람도 없었겠지만 양도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팔지 않았고 또 똘똘한 한 채 갖고 가기 위해서 안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 가격이 폭락하고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있겠지만 소수 지방분들 인터뷰 해가지고 뭐 굉장히 공포 막 몰아놓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공포는 서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 5월에 전용 면적 8.5평. 이건 투룸이죠. 여기 15평짜리는 3룸이겠고요. 대지 5.5평. 보통 전형적인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6년 5월에 2억 7천 하던 빌라가 당시에 전세 2억 2천, 현재는 전세가 한 2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0.5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2022년의 가격을 보니까 현재는 한 8억 5천 정도 합니다. 무려 한 5억 5천이 훨씬 더 넘게 올랐죠. 그런데 1억으로 두 채를 사두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보니까 두 채 산 사람들은 내가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죠? 한 11억 정도 벌었죠. 그런데 두 채 산 사람 하나는 비과세를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반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5억 5천에다가 하나는 뭐 2억 7천 5백 해서 약 8억 5천 정도 벌었는데 이런 분들은 6년 만에 약 800%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우리가 투자 수익은 내 투자금 대비 얼마 올랐냐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투자하기가 매우 쉽죠. 왜죠? 전세제도가 있죠. 전 세계에도 없는 전세제도. 전세값 오르면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아주 안정화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전세제도를 아예 우리나라 외국처럼 없애버리는 게 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있는 이상은 정말 투자에 우리나라처럼 투자하기가 쉬운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규제, 부동산 규제가 매우 세지요. 일단 대출이 안 나옵니다. 뭐 DSR 이거 힘들죠. 그다음에 취득세가 중과로 돼 있죠. 취득세 중과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유연적인 지금 현재 종부세 중과가 있죠. 종부세 중과. 하여간에 그 우리 국민들이 좀 착하죠. 이렇게 막 없는 제도 막 만들어 때려 넣어도 유연적인 거 오더라도 잘 참죠. 왜냐하면 이 잘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정말 애로부터 그 정부를 많이 신뢰를 하고 또 유정자들 많이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풀어주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들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안정이 된다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풀어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취득세 중과세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서울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계산된다면은 지금 서울은 조정 지역이라 힘드는데 계산상으로는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이 되면은 또 다시 내가 팔 수 있는 건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건 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자 잘 모르다 보니까 아파트만 줄곧 바라보신 분들 이제는 내 아파트 하나 마련하셨으면 빌라로도 이렇게 몇 년 안 돼서 1억으로 5억, 500%씩 버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특히 국토부의 실거래가 그 검색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된 투자하시면서 부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